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건 당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아이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30일 안에 공개됩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AI 과잉 투자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2026년도 401k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자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한국 등 외국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포럼 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투자자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이른바 마가 진영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you have to bring people to get those plants opened, we want you to do that, and we want those people to teach our people how to make computer chips.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조지아주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자신은 단속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진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So my poll numbers just went down, but with smart people they've gone way up. They've gone way up. And I mean that.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예고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발할 수 있고 미국 내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아이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단속을 지지하지만 주민들의 피부색을 근거로 합법 체류자까지 무차별 검문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단속으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Stopping people on the street randomly based on the color of their skin. Business today is very slow. Literally 90% of my employees called off. So that's a big hurt for us. 국토안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현재까지 25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에는 뉴올리언스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30일 안에 공개됩니다. 파일 공개를 거부했던 펜 본디 법무장관은 법을 따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방 상원의원들은 파일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I mean, I've been saying for a long time that I think that all the credible information that can be released should be released. Pressure to make sure the documents are released in their entirety and not warped by a corrupt DOJ.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던 이전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법안은 앱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모든 자료와 연루 인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30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앱스타인 스캔들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기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9%포인트 내려간 38%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법안 표결 결과까지 더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약화했다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AI 분야에서 중요 지표로 간주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AI 과잉 투자 우려가 사라지면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570억 달러로 전문가 추정치인 549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역시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25달러를 넘어서 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현재 4분기 매출도 6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전문가들 예상치 61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안팎 올랐습니다. 또 다른 주요 반도체 회사들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동시에 최근 며칠 동안 증시를 흔들었던 AI 투자 과잉 우려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건전한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 실적이 예상을 능가한 만큼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ereas Nvidia, being the company that sort of sells the shovels in the gold rush, they are sitting pretty, and it's that fact that's underwritten their massive growth. 투자 심리가 짓눌렸던 우리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AI 기업인 휴메인과 함께 추진하며 1단계는 5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됩니다. 또 엔비디아와 시스코 등은 사우디와 협력해 슈퍼컴퓨터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내년도 401k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원 최대 납입 한도는 올해보다 $1,000 늘어난 24,5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50세 이상 저축자를 위한 추가 납입 한도 역시 $500 오른 $8,000로 조정됩니다. 한편 미국 저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401k 가입자 가운데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사람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내년 보험료가 평균 114%나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험정책 분석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보험료가 올해 $888에서 내년 $1,904로 $1,00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상한을 낮추고 중산층까지 보조금을 확대 적용했던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구는 보조금 지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치솟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명 가수 데이비드가 15세 소녀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공식 지목됐습니다. 희생자는 올해 봄 실종됐으며 지난 9월 LA에서 데이비드 명의의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은 데이비드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추가 범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애틀란타 벤치 스타디움 인근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 중으로 내부에 거주자는 없었고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주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까지 우려되면서 약 4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And we just heard a boom and the windows was. My kids were asleep, so it was hard to function because I was screaming, "Wake up, wake up." 당국은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하수 공사 중 굴착 작업용 도랑이 붕괴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1분쯤 케이프코드 야머스에서 진행 중이던 하수도 공사 현장에 작업용 도랑이 무너졌습니다. 소방구조대는 2명의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흙더미에 완전히 매몰된 또 다른 작업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해당 구역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에 무장 강도가 난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라스베가스 외곽 서머린 지역의 한 카지노에 마스크와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보안 요원이 용의자에게 다가갔다가 소총을 확인한 뒤 곧바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카지노 현금 창구에서 돈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피해 금액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무장 강도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3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0대 소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월요일 새벽 5시쯤 볼드윈팍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대 소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5세 중국계 남성 치아오 진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일 밤 애너하임의 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진 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갔다가 당시 집에 없던 아내 대신 친척 부부를 총격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CJ 올리브영이 내년 5월 파사데나에 미국 1호 매장을 오픈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CJ 올리브영이 내년 5월 파사데나에 미국 1호 매장을 오픈합니다. CJ 올리브영은 세계 최고 뷰티 시장인 미국에서 K-뷰티 열풍을 기반으로 K-뷰티 특화 매장 모델을 처음 선보인다며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 1호점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내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매장들을 K-뷰티 쇼케이스 컨셉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조선 후기 불화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매트뮤지엄은 이 불화는 1798년에 제작됐으며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있던 시황도 10점 가운데 마지막 그림으로 1950년대 초반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해당 작품을 수집했으며 이번 달 14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메릴랜드 패서디나에서 차량 내부에 마약과 권총이 발견돼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애나운들 카운티 경찰은 지난 15일 밤 9시쯤 교통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서 헤로인과 펜타닐로 추정되는 분말과 장전된 권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최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만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폰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구글과 삼성기기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면 나이 확인과 주류 구매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고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 정기 순회 영사 업무가 내일 오전 JJ 이벤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샌디에고 한인회는 예약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50명에게 번호표가 배부되며 준비 서류는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연일 초강수 카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제한, 영화 중단 등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까지 통보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또 빼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단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이달 초 본격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콕 집으며 추가 조치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当前形势下，即使日本水产品向中国出口，也不会有市场。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국이 멈춰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외에도 외교, 군사까지 일본에 대한 압박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선 일본의 오랜 목표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고 북한도 중국을 거들었습니다. 公然违背了 日本所做的走和平道路的基本承诺，这样的国家根本没有资格要求成为安理会常任理事国。 남중국해와 타이완을 담당하는 남부정부가 SNS에 올린 건방 떨지 마란 제목의 랩 영상은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중국군은 이달 초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후제남의 첫 해상 실사격 훈련 사실도 공개했는데 후제남이 남중국해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영토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오키나와의 전신 류큐 제도가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곳인데 1879년 일본에 강제 병합됐다며 제대로 된 역사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류큐 제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만큼 영토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일본은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 중국에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장급 협의 직후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中国政府から連絡を受けた
という事実はございません。中国による日本産水産物の輸入規制につきましては、日中間の共有された認識をしっかり実施していくことが何より重要で。 사태 해결을 위해 어제 양국 외교부 국장이 만났지만 오히려 갈등만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협의 직후 공개된 영상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영상엔 인민복풍의 옷을 입은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냉랭하게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고 일본 측은 중국 측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모습이 잡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통 중국 외교부 청사 안에서 이런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면서 의도적 연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日本からわざわざ弁明に来たぞ。やはり自分たちの立場の方が上だという形でアピールする材料として使ったとみられます。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해설과 함께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통역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다는 현장 기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즉각 항의했습니다. 日本側としかるべく調整されない形でプレスアレンジが行われた点、中国側に対ししかるべく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 일각에선 중국이 불매운동이나 히토류 수출 통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를 요구한 중국식 주장에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의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일본 남부 오이타현의 한 해안가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170채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시뻘건 불구덩이로 변했습니다. 성난 불길이 주택 위로 솟구치며 여기저기 불티를 날립니다. 소방관들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강풍을 탄 불길은 다닥다닥 붙은 목조 주택과 뒷산으로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오이타시 사가노세키 마을에서 시작된 불이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何台も来るもので、いや何かなと思って2階の窓から見たらもうすごい燃え上がっちゃってたんで 지금까지 약 4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의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주택과 건물도 170채 이상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16년 147채 건물을 태운 니가타현 대화재 이후 최악의 피해입니다. 실종됐던 76살 남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5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근 350여 가구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화재를 키운 건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오이타현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消防や自衛隊等の関係機関がヘリコプターも活用して早期の鎮圧に向けた消火活動を継続しているところ 오이타시는 자위대에 소방 지원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로 급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안을 놓고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평화 구상안은 우크라이나 평화 체제와 안전 보장, 유럽 안보와 미러 간 미래 관계 등 총 4개 주제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협력 특사가 평화 구상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사흘 동안 회동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평화 구상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설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로 급파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평화협상을 재개하도록 설명한 후 러시아로 건너가 당국자들을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협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Багато процесів активізувалися, і ми стараємось зробити так, щоб вся активність була спрямована саме на мир, на достойний мир, гарантовану безпеку. 러시아는 평화 구상안에 대해 아직은 새로운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Нет, пок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икаких новаций нет, о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бы вам сообщить. 지난달 헝가리 미러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된 후 소강 상태였던 종전 협상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지만 어제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모습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촬영 중계를 법원이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에 길게 머리를 푼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묵례한 뒤 피고인석에 착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문서 증거 조사에 대해 재판부에 촬영 중계를 처음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면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입정 모습 등 5분여 정도만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명예와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중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공판 개시 후 서중조사 전까지에 한해서 재판 중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판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3대 의혹에 대한 문서 증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3대 의혹 입증을 위한 증거들이라며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공개했고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서증 조사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며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정 옆 구속 피의자 대기실에 간이 침대를 설치한 뒤 문을 열고 조사 내용을 듣도록 조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들어 김 여사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 재판부는 보석 신문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대형 여객선 앞머리가 작은 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객선 내부 편의점은 충돌 충격 탓에 물품들이 여기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메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근처 해상에서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26,000톤급 퀸 제노비아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했습니다.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끼익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네, 넘어질 정도로. 저는 잡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객실에 계신 분들은 굴러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충돌을 저희는 그래서 뭐 배가 부딪혔는지 아니면 차가 선적이 돼 있으니까 뭐 차가 혹시 잘못됐는지 그렇게 알았는데. 사고가 난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일부 승객들이 허리 통증이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에 승객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승객들은 전원, 해경 함정 등으로 옮겨 타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옮겨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조지아 사태에 대한 후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를 잘 살려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